돈 없으면 나가.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야. 철저한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에서 모든 경제 논리를 박살낸 식당이 있습니다. 물 한 잔도 돈을 받는 냉혹한 도시에서 낯선 청년에게 대가 없는 만찬을 베푼 한국인 할머니. 14달러의 김치찌개, 그리고 무한으로 제공된 공깃밥과 반찬들. 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계산법이 쓰레기통을 뒤지던 청년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 투박한 한마디가 어떻게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사람을 살려냈을까요? 미슐랭 3스타보다 위대한 기사식당의 감동 실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계약서가 책상 위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해지 통보서였죠. 저는 제이크, 25살 미국인 모델 지망생입니다. 아니, 지망생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 이 순간 제 손에 들린 이 종이 한 장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에이전시 대표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어요. 넌 너무 평범해. 특색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만데 캐스팅 한 번 제대로 못 따내잖아. 이번 달로 끝이야. 100번이었습니다. 정확히 100번째 오디션에서 떨어진 게 어제였어요. 캐스팅 디렉터는 제 포트폴리오를 3초도 안 봤죠. 다음 분이요.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야말로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에이전시 사무실 문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제이크, 3개월치 밀렸어. 내일까지 나가. 더 이상 못 기다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죠. 손이 떨렸습니다. 브루클린 월세방, 그 좁디 좁은 원룸마저 잃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에는 퇴거 명령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자물쇠까지 바꿔놨더군요. 제 짐은 복도의 비닐봉지에 담겨 던져져 있었어요. 옷 몇 벌, 포트폴리오 파일, 그리고 낡은 백팩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영하 20도의 맨해튼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겨울 코트는 작년에 전당포에 맡긴 뒤로 찾지 못했거든요. 얇은 후드티 하나로는 이 칼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타임스퀘어로 향했어요. 화려한 전광판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명품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지나갔죠. 저는 그들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뒷골목으로 들어서자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사흘 전이었어요. 손을 뻗어 쓰레기 봉투를 뒤적였습니다. 반쯤 먹다 만 피자 한 조각이 나왔습니다. 치즈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페퍼로니는 기름이 다 빠진 상태였죠. 하지만 먹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뉴욕에서 꿈을 쫓겠다던 내 모습인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이 몇 개 나왔어요. 2달러 50센트.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가 4달러 99센트. 손이 닿지 않았죠. 결국 1달러짜리 핫도그를 집었어요. 상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먹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빵은 딱딱했고 소시지는 고무 같았습니다. 삼키는데 목이 메었죠. 차라리 쓰레기통 피자가 나았어요. 지하철역 계단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쳐갔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죠. 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2% 남았더군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까 고민했어요. 아이오와 작은 마을에 계신 엄마. 뉴욕 가서 모델 되겠다고 큰소리치던 아들이 이 꼴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몸을 웅크렸지만 소용없었죠. 추위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동상에 걸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지하철역 유리창에 반사된 얼굴. 3일째 샤워를 못한 머리는 기름으로 떡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했죠. 이게 모델의 얼굴인가요? 이 얼굴로 런웨이를 선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 뉴욕에 오면 뭐든 이룰 수 있다던 그 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도시는 꿈을 주는 게 아니라 꿈을 빼앗아 갑니다. 철저하게, 잔인하게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잠잘 곳을 찾아야 했어요. 지하철역은 새벽 2시면 쫓겨나거든요. 24시간 카페도 주문 없이는 못 있죠. 결국 센트럴파크 벤치로 향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신문지를 주워 몸에 둘렀습니다. 효과는 없었어요. 추위는 계속됐고 배고픔은 더 심해졌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나아질까요? 내일은 뭐라도 달라질까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려는데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10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겨우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죠. 배가 고팠어요. 아니, 고프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위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속이 쓰렸고 어지러웠죠. 언제 마지막으로 물을 마셨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5번가로 나왔습니다. 스타벅스가 보였어요. 초록색 로고가 반갑게 느껴졌죠. 적어도 따뜻한 곳이잖아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훅 밀려오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커피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크로아상을 뜯어먹고 있었죠.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디 앉을 곳을 찾으면서요.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카운터로 다가오더니 입을 열었죠. 주문하실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아, 네. 잠시만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문 안 하시면 자리 이용 못해요. 여긴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손님.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1 50센트가 전부였습니다. 물 한 병이 $2. 손이 닿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그냥 화장실만 쓰려고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직원은 팔짱을 꼈어요. 화장실은 고객 전용이에요. 주문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입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멸시하는 눈빛이었죠. 노숙자 하나가 들어왔네. 저한테 들리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비키세요. 냄새나요. 다른 손님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다시 칼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맥도날드였죠. 들어가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거든요. 이게 나야.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죠. 눈은 충혈돼 있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완전히 죽은 눈이었습니다. 3일째 샤워를 못했습니다. 머리는 기름으로 떡져서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었어요. 턱수염은 덥수룩했고 목에는 때가 끼어 있었죠. 손을 씻었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때가 가득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때렸죠. 종이 타월로 얼굴을 닦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빨리 안 나와요. 다른 사람도 써야 한다고요. 서둘러 나왔습니다. 맥도날드 홀로 나오는데 가족 단위 손님들이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감자튀김을 집어먹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크게요. 옆 테이블 사람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5번가를 걷는데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여자들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었고 남자들은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보면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요.
한 여자가 제 옆을 지나치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런 사람들이 이 구역에 있는 거야? 목이 안 좋잖아. 친구가 대답했죠. 경찰이 쫓아내야 하는데. 그들은 웃으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쓰레기였어요. 이 화려한 도시에서 치워야 할 쓰레기.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곳. 그게 뉴욕이었습니다. 트럼프 타워 앞을 지나쳤어요. 금빛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경비원이 저를 노려봤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런웨이를 걷는 제 모습을 상상했었죠. 조명을 받으며 당당하게 걷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모습.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몸으로 무슨 런웨이를 서요. 이 죽은 눈빛으로 무슨 카메라를 보나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3% 남았더군요. 엄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다 멈췄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죠? 엄마, 나 지금 노숙자야.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 도와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 엄마가 울었어요. 뉴욕은 위험해. 여기서 대학 다니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나 모델 될 거야. 뉴욕에서 성공할 거라고. 엄마는 끝까지 말렸지만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꼴이에요. 엄마가 옳았습니다. 저는 틀렸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존심이 남아 있었던 거죠. 바보 같은 자존심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옷에 내려앉았습니다. 금방 녹았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잿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선진국, 자유의 나라, 기회의 땅. 사람들이 미국을 부르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긴 돈 없으면 지옥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이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죠.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2번가였습니다.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로 쓰인 글씨들. 코리아타운이었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식당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비빔밥, 삼겹살, 갈비탕.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발이 비틀거렸어요. 전봇대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건물 사이 틈새 같은 곳이었죠.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강렬했습니다. 매콤하고 진하고 뜨거운 냄새.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죠. 순간 멈춰섰습니다. 무슨 냄새지? 머리가 맑아졌어요. 몽롱하던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침샘이 반응했죠.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사흘 동안 굶었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발이 움직였어요. 뭔가 끓고 있어. 뜨겁게, 보글보글 끓고 있다고.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냄새가 진해졌어요. 매운 고추 냄새, 마늘 냄새, 뭔가 발효된 듯한 시큼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역겹다기보다는 식욕을 자극했거든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낡은 콘크리트 계단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난간이 삐걱거렸죠. 계단 아래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었어요. 내려가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지하라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냄새는 계속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 발 내디뎠어요. 계단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두 발, 세 발. 천천히 내려갔죠. 냄새가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크게요.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있었어요. 유리창이 끼어 있었는데 김이 서려 있었죠.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김을 닦았어요. 식당이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4개가 전부인 허름한 곳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할머니 한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셨어요. 주방에서는 뭔가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간판을 봤습니다. 문 위에 삐뚤빠뚤한 손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할매 식당. 촌스러웠습니다.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냄새는 천국이었어요. 이 허름한 지하 식당에서 나는 냄새가 제 온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동전들을 만졌습니다. 하나, 둘, 셋. $1짜리 지폐 3장과 동전 50센트. $3 50센트가 전부였어요. 이걸로 뭘 먹을 수 있을까? 뉴욕에서 $3면 물 한 병 사기도 빠듯합니다. 음식은 꿈도 못 꾸죠. 들어가 봤자 쫓겨날 게 뻔했어요. 발을 뺐습니다. 돌아서려고 했죠.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더군요. 냄새가 계속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여기 들어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다시 유리창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순간 김이 확 피어올랐죠. 빨간 국물이 보였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두부 같은 게 보였고 파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죠.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었나? 사흘 전, 아니, 일주일 전. 기억이 안 났습니다. 10분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식당 문을 여는 게 맞나?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배는 계속 울부짖었어요. 머리는 어지러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길바닥에 쓰러질 게 분명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꽉 쥐었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들어가자. 최소한 따뜻한 곳에서 좀 쉬자. 쫓겨나면 그때 나가면 되잖아.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얼굴을 감쌌죠. 그리고 냄새. 매콤하고 진한 그 냄새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3초도 안 걸렸죠. 그 짧은 시간에 제 상황을 다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죠. 어색했거든요.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돼 있었어요. 얼어붙었던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4개의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산, 절, 기와집.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았고 플라스틱 의자는 낡아 보였습니다. 메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메뉴였죠. 김치찌개 $14, 된장찌개 $13.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3 50센트를 만졌어요. 한참 모자랐죠. 물 한 잔도 못 사는 돈이었습니다. 바보같이 왜 들어왔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제 어떡하죠?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그냥 쫓아낼까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주방에 계셨으니까요. 몰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발째 물러섰죠. 문 쪽으로요. 손을 뒤로 뻗어 손잡이를 더듬었습니다. 앉아.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단호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으라고. 아,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들어왔어요. 그냥 갈게요. 손잡이를 돌리려 했죠. 어디가? 앉으라니까. 할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나이에도 악력이 장난 아니었죠.
테이블 쪽으로 끌려갔어요. 의자를 툭 당겼습니다. 앉아. 명령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지 않았어요.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갔죠.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메뉴판도 안 줘요. 주문도 안 받고요. 일어나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냄비 뚜껑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자로 뭔가를 푸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할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빨간 김이었어요. 매운 냄새가 확 퍼졌죠.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침샘은 또 반응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 뚝배기를 들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였습니다. 제 앞에 툭 놓았죠. 김치찌개였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두부 큼지막한 게 둥둥 떠 있었고 돼지고기가 보였어요. 파가 수북하게 올라가 있었죠.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려 했어요. 돈이 없다고 주문 안 했다고 말하려 했죠. 할머니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을 끄는 거예요. 곧 밥 공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이 소복하게 담긴 금속 공기였어요. 제 옆에 툭 놓았죠. 젓가락과 숟가락도 가져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수저였어요. 냅킨도 한 장 던져줬죠. 먹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주문도 안 했어요. 돈이 있는지도 안 물었죠. 그런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겁게 끓는 김치찌개와 밥이요. 실수인가? 다른 손님 거 잘못 가져온 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뚝배기를 들여다봤죠.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빨간 기름이 동동 떠 있었어요. 고춧가루가 국물을 빨갛게 물들였죠. 이거 먹어도 되나? 돈도 안 냈는데. 하지만 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먹어. 빨리 먹으라고 소리쳤어요. 할머니. 주방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돈이. 밥이나 먹어. 식기 전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죠. 숟가락을 뚝배기에 담갔습니다. 국물을 떴어요. 빨간 국물이 숟가락에 가득 담겼죠. 김이 올라왔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어요. 후후 불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죠.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뜨거웠어요. 혀가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식도가 화끈거렸습니다. 위로 들어가는 순간 뭔가 폭발했어요. 매웠습니다. 엄청나게요. 혀가 얼얼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이번엔 두부를 건졌죠. 빨간 국물이 배어든 두부였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폭신했어요. 국물이 입안에서 터졌죠. 세 번째는 돼지고기였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씹는데 육즙이 배어나왔죠. 짭짤하고 매콤했습니다. 밥을 떴어요. 쌀밥이 뜨거웠습니다. 국물을 밥에 말아 먹었죠. 후루룩 소리가 났어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계속 먹었어요. 숟가락질이 멈추지 않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콧물도 나왔어요. 냅킨으로 닦으며 먹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는 게 느껴졌어요. 뱃속에서 열기가 퍼졌습니다. 손끝까지 발끝까지 따뜻해졌죠.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첫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어요. 뚝배기 바닥이 보일 정도였죠.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빨간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죠. 3일 동안 굶었던 몸이 드디어 음식을 만난 겁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었죠. 편의점 컵라면이었어요. 미지근하게 식은 라면을 후루룩 마셨었죠. 그 후로는 딱딱한 샌드위치, 차가운 피자, 굳은 핫도그뿐이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뭔지 까먹을 뻔했어요. 온기가 뭔지 잊고 있었죠. 하지만 이 김치찌개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뜨거웠어요. 입천장이 될 정도였죠. 혀가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얼어 죽어가던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양 음식은 이렇지 않아요. 수프를 먹어봤습니다. 클램 차우더, 치킨 누들 수프. 미지근했어요. 따뜻하긴 한데 뜨겁지는 않았죠. 입에 넣어도 자극이 없었습니다. 그냥 삼키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이 찌개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제 입을, 목을, 위를 공격했어요. 뜨겁게, 맵게, 강렬하게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반응했거든요. 땀이 났고 눈물이 났고 콧물이 났어요. 뱃속에서 열기가 퍼졌습니다. 위에서 시작된 열기가 온몸으로 번졌어요. 가슴으로, 팔로, 다리로 흘러갔죠. 얼어붙었던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게 음식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던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었죠. 생존을 위한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음식이었습니다. 진짜 음식이요. 영혼을 데우는 음식이었죠. 밥 공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쌀알 하나 안 남았습니다. 뚝배기도 비었죠.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셨어요. 아쉬웠습니다. 더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죠. 3달러 50센트로 이걸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제 테이블로 왔어요. 빈 그릇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다 먹었네. 네. 맛있었어요.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나. 돈 얘기를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머니가 밥 공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뚝배기도 들었죠.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계산해야 하는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온몸이 나른해졌거든요.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였어요. 할머니가 그릇을 씻고 있었죠. 잠시 후 할머니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밥공기였습니다. 새 밥공기를 제 앞에 툭 놓았어요. 하얀 쌀밥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이건. 반찬 접시도 놓았습니다. 계란말이 2조각이 올라가 있었어요. 김도 한 장 있었죠. 더 먹어. 할머니는 그 말만 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멍하니 밥 공기를 바라봤어요. 이게 공짜라고요. 추가 요금 없이 밥을 더 준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 한 잔도 리필 요금을 받아요. 케첩 한 봉지도 돈이죠. 냅킨 더 달라고 하면 눈치를 줍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더 줬어요. 반찬까지요. 계산법이 안 맞았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계란말이를 집었습니다. 노란색이 선명했어요. 부드러웠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달하고 폭신했어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환상이었죠. 김을 찢어 밥 위에 올렸습니다. 한 입 크게 떴어요. 김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고소했죠. 계속 먹었습니다. 천천히요. 이번에는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씹으면서 맛을 음미했죠. 쌀밥 한 알 한 알이 느껴졌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진짜로 배가 부른 거예요. 3일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위가 팽팽해졌죠. 따뜻했어요. 위에서 열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밥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2번째 공기까지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었죠. 누군가 나를 챙겨줬어요. 돈도 안 받고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밥을 줬습니다. 따뜻한 밥을, 뜨거운 찌개를 줬어요. 3일 동안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쓰레기통을 뒤지는 저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물 한 잔 달라는 저를 카페 직원은 쫓아냈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봤어요. 굶주린 사람으로 봤죠. 그리고 밥을 줬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눈물을 닦았어요. 냅킨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밥은 먹고 다녀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물수건을 들고 있었죠. 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밥을 굶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냅킨이 눈물로 흥건해졌죠. 코를 풀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25살 남자가 식당에서 우는 꼴이라니. 주방에서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우는 걸 못 본 척하는 것 같았죠. 아니,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계산을 해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폐 3장과 동전들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놨죠. $3 50센트가 전부였습니다. 한심했어요. 김치찌개가 $13 99센트인데 제가 가진 돈은 고작 $3 50센트. $10가 모자랐죠. 할머니를 불러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헛기침을 했죠.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왔죠. 이게 제가 가진 돈 전부예요. 테이블 위 돈을 가리켰습니다. 죄송해요. 모자란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이게 다예요. 할머니가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3초쯤 봤을까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됐다니요. 무슨 뜻이죠? 가져. 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돈을 다시 쥐어줬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깐만요. 일어섰습니다. 이건 안 돼요. 공짜로 먹을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돌아봤어요.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죠. 젊은 사람이 밥값 걱정하고 앉았네. 그냥 가. 배부르면 됐어.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갚을게요.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일자리 구하면 바로 갚으러 올게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됐다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잘 살아. 그게 갚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잘 살라고요. 그게 갚는 거라고요. 돈도 안 받고 밥을 줬는데 그냥 잘 살면 된다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뉴욕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이 도시는 철저하게 거래로 돌아가죠. 물건을 사면 돈을 내요. 서비스를 받으면 팁을 줘야 하죠.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심지어 친구 사이에도 더치페이를 해요. 커피 한 잔도 나눠서 내죠. 누가 한 푼이라도 더 내면 계산기 두드리며 정산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룰이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룰을 무시했어요. 아니, 다른 룰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룰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겨울이었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5짜리 아메리카노요. 근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카드가 없었죠. 캐셔한테 말했어요. 죄송한데 지갑을 깜빡했어요. 다시 올게요. 10분이면 돼요. 캐셔가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지금 안 내면 못 드려요. 커피를 다시 가져갔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물 한 잔도 마찬가지예요. 레스토랑에서 물 달라고 하면 받아줍니다. 하지만 계산서에 물값이 붙어 있어요. $1에서 $2죠. 공짜 물은 없습니다. 케첩도 그래요. 햄버거 가게에서 케첩 더 달라고 하면 10센트 받아요. 냅킨 더 달라고 해도 눈치를 줘죠. 하나하나 다 돈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죠. 주고받는 게 명확해야 해요. 내가 뭘 받았으면 그만큼 내야 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절대로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3달러 50센트로는 김치찌개를 못 산다는 것도 알았죠. 그런데 줬어요. 밥까지 2공기나요. 반찬도 추가로 줬고요. 그리고 돈을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갚으러 오겠다는 말도 거절했어요. 그냥 잘 살라고만 했죠.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할머니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식재료비도 있고 가스비도 들었을 텐데요. 돈을 안 받으면 적자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왜 저한테 밥을 줬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고요. 다시 볼 일도 없을 거예요. 앉아 있으려니 불편했습니다. 빚진 기분이었어요. 엄청난 빚을요. 13달러 99센트 이상의 빚이었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어섰어요. 할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주방 입구에 섰죠. 할머니가 냄비를 닦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저한테 밥을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봤어요. 3초쯤 보더니 다시 냄비를 닦았죠. 굶었잖아.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굶었으니까 밥을 줬다. 그게 이유의 전부였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갚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굶은 사람이 있으니까 밥을 준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감정이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걸 못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요. 모든 게 거래였어요. 주고받는 게 명확했죠.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였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어요.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죠. 그냥 사람이었어요. 굶은 사람한테 밥 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귀찮아할 것 같았거든요. 주방을 나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백팩을 집어들었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주방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문을 열었어요.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와.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주방 문에 기대 서 있었어요.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배고프면 또 와. 밥은 있어. 코끝이 찡해졌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여전히 차가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뱃속이 따뜻했거든요. 걸었어요.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죠. 그런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준 건 밥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걸 줬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요. 식당을 나온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타임스퀘어를 지나 6번가로 걷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배가 고플 시간이었죠. 1시간만 지나도 위가 비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뱃속이 든든했어요. 따뜻한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신기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은 게 1시간 전인데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위에서 열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가슴으로, 목으로, 얼굴로 퍼졌죠. 땀이 났어요. 영하의 날씨인데도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후드티 안이 따뜻했어요. 얼어 죽을 것 같던 몸이 완전히 달라졌죠. 쇼윈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걸음을 멈췄어요.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봤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3일 만에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뺨에 핏기가 돌았어요. 창백하던 피부에 혈색이 생겼죠. 입술도 달랐습니다. 갈라졌던 입술이 촉촉해 보였어요. 눈이 달랐습니다. 죽어있던 눈빛이 살아났어요. 동공에 빛이 있었죠.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나야. 손으로 뺨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한 끼로 이렇게 달라지죠?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 남았더군요.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4시 20분. 잠깐. 오늘이 무슨 날이지? 기억이 났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 오픈 캐스팅이 오늘이었어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제블리 센터에서요. 포기했던 오디션이었습니다. 어제 100번째 캐스팅에서 떨어진 후로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오늘 오디션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 꼴로 무슨 모델 오디션을 보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봤어요. 이 정도면 가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블리 센터는 여기서 20분 거리였어요. 걸어갈 수 있었죠. 망설였습니다. 가봤자 똑같을 거야. 또 떨어질 거라고.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였죠. 잘 살아. 그게 갚는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걸었어요. 제블리 센터를 향해서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비틀거렸어요.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힘이 났습니다. 20분 후 센터 앞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델 지망생들이었죠.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명품 코트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 새 운동화를 신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후드티에 찢어진 청바지였어요. 신발은 구멍이 났고 머리는 며칠째 안 감았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평소 같으면 위축됐을 텐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당당했어요.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있던 남자가 저를 돌아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친구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숙자도 오디션 보네. 웃음이 났어요. 맞아요. 저 노숙자예요. 어제까지는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밥 먹은 사람이거든요. 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제 차례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이었어요. 런웨이가 설치돼 있었죠. 조명이 밝았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앞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디자이너들이었죠. 이름. 가운데 앉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제이크 톰슨입니다. 나이. 25이요. 소속사. 없습니다. 프리랜서예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3초쯤 봤을까요?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런웨이 끝까지 걸어봐요. 자연스럽게요. 알겠습니다. 런웨이로 올라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걸었습니다. 당당하게요. 어깨를 펴고 턱을 들었어요. 시선은 정면을 향했죠.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멈춰 서서 턴을 했어요. 다시 걸어 나왔죠. 내려와 심사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자가 옆 사람과 뭔가 속삭였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당신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피부 관리요?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요. 그냥 밥 잘 먹는 것 정도요. 밥. 여자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음식 먹어요? 한식이요. 오늘 김치찌개 먹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옆 사람들도 웃었어요. 한식. 흥미롭네요. 눈빛이 달라요. 생기가 넘쳐요. 다른 모델들은 다 지쳐 보이는데 당신은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뭔가 적었어요. 체크 표시를 했죠. 합격이에요. 연락처 남기고 가세요. 다음 주 파이널 오디션 공지 보낼게요. 네. 대답했습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났어요. 합격이라고요.
진짜요? 놀란 표정하네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당신 눈빛 봤어요. 강렬해요. 그리고 피부톤도 건강해 보여요. 요즘 모델들은 너무 말라서 병색이 도는데 당신은 생기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섰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합격했어요. 101번째 오디션에서 드디어 합격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뱃속을 만졌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김치찌개에 온기가 남아 있었죠. 이게 한국 밥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준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1년이 흘렀습니다. 맨해튼 57번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로 뉴욕 야경이 펼쳐졌죠. 반짝이는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년 전 그 거리를 헤매던 제가 맞나 싶었어요. 테이블 위에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그 4월호였어요. 표지에 제 얼굴이 실렸죠. 제이크 톰슨, 뉴욕을 사로잡은 신예 모델.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뉴욕 패션 위크 파이널 오디션 합격, 프라다 독점 계약, 파리 컬렉션 데뷔. 밀라노에서도 걸었고 런던에서도 섰죠. 3대 컬렉션을 모두 산 거예요. 계약금만 6자릿수 달러를 받았습니다. 광고 모델도 여러 개 찍었어요. 캘빈 클라인, 톰 포드, 버버리.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 명을 넘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첫 메이저 계약 페이가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통장에 10만 달러가 입금됐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요.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었어요. 막스마라 캐시미어 코트였죠. 1년 전 입던 찢어진 후드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면도한 얼굴, 브랜드 옷을 입은 모습.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32번가로 향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코리아타운 뒷골목으로 들어섰죠.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계단 끝에 도착했죠. 낡은 나무문, 서려있는 유리창, 손글씨 간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김치찌개 냄새가 확 밀려왔죠. 1년 전 그 냄새 그대로였어요. 테이블 4개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2명 있었어요. 뚝배기 앞에서 밥을 먹고 있었죠. 주방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1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죠.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네, 저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 얼굴을 들여다봤죠. 손으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살쪘네. 밥 먹고 다니나 보네. 웃음이 났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밥 잘 먹고 다녀요. 앉아. 뭐 먹을래? 할머니가 의자를 툭 당겼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밥 공기도 나왔고 반찬도 나왔습니다. 1년 전 그대로였어요. 먹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죠. 뜨겁고 매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1년 만에 먹는 맛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도 가봤어요. 밀라노에서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갔죠. 비싼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사한 플레이팅, 복잡한 소스, 화려한 데코레이션. 하지만 이 김치찌개만 못했어요. 단순했지만 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죠. 영혼을 데우는 맛이었어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뚝배기를 비웠죠.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달러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새 지폐였습니다. 빳빳했죠. 할머니. 주방에서 할머니가 나왔어요. 테이블 위 지폐를 봤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1년 전 빚이에요. 할머니가 받지 않으셨던 그 돈이요. 이제 갚으러 왔어요. 됐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할머니는 됐어도 저는 안 돼요. 일어서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그날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 소리야? 저 모델이에요. 지금 뉴욕 패션 위크도 서고 파리, 밀라노 컬렉션도 다녀왔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급 표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화면을 봤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너야. 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제 계정이었습니다. 팔로워 120만 명. 최근 게시물을 보여줬죠. 사진이 있었어요. 할매 식당 외관 사진이었습니다. 지하 계단, 낡은 간판,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사진도 있었죠. 캡션을 읽어줬습니다. 1년 전 이 식당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굶주리던 저에게 할머니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셨죠. 그날 받은 정쟁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미슐랭 3스타보다 위대한 곳. 제 인생의 은인이 계신 곳입니다. 좋아요가 15만 개였어요. 댓글이 3,000개 넘게 달렸죠.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입술을 꾹 다물었죠. 그 후로 많이 왔어요. 여기로요. 게시물 올라간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모델들, 유럽 모델들, 아시아 모델들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사람 많아.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더라. 내가 올린 거였구나. 네. 제가 받은 걸 나누고 싶었어요. 이 식당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리고 싶었죠. $100 지폐를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할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할머니가 지폐를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죠. 잘 됐네. 너. 네, 할머니. 정말 잘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잘 살아. 계속 잘 살고. 네, 그럴게요. 약속해요. 2주 후였습니다. 보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맨해튼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이크,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톱모델 반열에 올랐잖아요. 한국 음식이요. 기자가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네. K푸드의 정이 저를 살렸어요. 1년 전 저는 바닥이었어요. 굶주리고 절망했죠. 그때 한국 할머니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셨어요. 돈도 안 받고요.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자가 펜을 움직였어요.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죠. 사랑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에요. 더 깊은 거예요. 계산 없이 베푸는 마음이랄까요? 그게 한국 음식에 담겨 있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이 붙었어요. K푸드의 정이 살린 뉴욕 톱모델. SNS에서 화제가 됐죠. CNN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매 식당 이야기를 했죠.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3개월 후 서울 패션 위크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런웨이였어요. 당연히 수락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였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었죠.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패션 위크 런웨이를 섰고 화보 촬영도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 김치찌개 집을 찾아다녔어요. 종로, 명동, 강남. 어디를 가도 김치찌개가 있었죠. 마지막 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모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제이크 씨, 한국 첫 방문인데 어떠세요? 최고예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앞으로 한국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한국 디자이너들과 많이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이제 제가 한국을 알릴 차례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매 식당을 찾아갔죠.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국 다녀왔어. 네, 할머니.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나라 최고예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밥은 먹었어. 당연히 먹었죠. 김치찌개 매일 먹었어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뜨겁고 빨갛고 맛있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 앉아있던 제 모습을요. $3 50센트 쥐고 떨던 모습. 굶주려 죽어가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저. 톱모델이 된 저. 세계를 누비는 저.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또 와. 당연하죠. 매주 올게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밥은 있으니까. 네, 밥은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뉴욕을 덮었어요. 1년 전 그 겨울처럼 추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뱃속이 따뜻했으니까요.